2017도 5977 판결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 외국에서 갇혀있던 그 기간을 국내 형기에 넣어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겼는데 그 시간을 우리나라 형벌에서 빼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다룬 판결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결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필리핀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취지의 재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석방되었다. 하지만 그 뒤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를 이유로 다시 기소되었고 국내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이미 5년 넘게 갇혀 있었으니 그 기간도 우리나라 형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가 된 조문은 형법 제7조이다. 이 조문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죄 판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벌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구금되었더라도 그것이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미결구금이라면 형법 제7조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 필리핀에서 5년 넘게 갇혀 있었던 것은 분명 큰 고통이지만 그것은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이 아니라 재판 중의 구금이었으므로 법문 그대로 보면 형법 제7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피고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글자 그대로는 안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경우이니 형법 제7조를 유추 적용해서라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 의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구금이 아니고 또 나라마다 구금의 목적이나 방식, 처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국내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과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경우에는 그 나라의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오래 구금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장기간 미결구금되었던 사실도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형법 제7조에 따라 기계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것은 안 되지만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그 사정을 고려하여 더 가볍게 선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전혀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 반대 의견은 사람이 외국에서 유죄 판결에 따라 형을 살았든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장기간 미결구금되었든 실제로 오랫동안 자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장기간 구금되었다면 그 사람은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양형 참작 사유로만 돌려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형법 제7조를 유추 적용하여 외국에서 미결구금된 기간도 국내 선고형의 전부 또는 일부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디까지 개인을 보호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법문을 엄격하게 지키고 형의 산입은 유죄 판결에 따른 형 집행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반대 의견은 법의 문헌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겪은 자유박탈의 무게를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쉽게 말하면 다수 의견은 법 조문상 여기까지다라고 본 것이고 반대 의견은 조문의 취지가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미결구금도 포함해 주어야 한다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 대법원은 외국 미결구금을 형법 제7조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양형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하였지만 양형 참작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외국에서 겪은 5년여의 구금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또 재판부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은 아예 판결 주문에서 명확히 산입하도록 해야 예측 가능성과 인권 보호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법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은 매우 무겁다. 장기간 미결구금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문제가 아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구금되면 수면장애,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만성통증,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몇 년씩 수감되면 정신적 압박은 훨씬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외국 교정시설의 환경이 열악하다면 위생 상태, 의료 접근성, 폭행 위험, 감염병 노출 같은 문제까지 겹쳐 실제 고통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장기 미결 구금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생각할 점이 많다. 범행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국내 법원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증거가 어떤 절차로 수집되었는지, 보관 과정에서 오염이나 변형은 없었는지, 진술은 강압 없이 이루어졌는지, 부검이나 감정은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외국 수사 자료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고, 필요하면 국내 전문가의 재검토도 거쳐야 한다. 특히 살인사건에서는 사망 원인, 사망 시각, 손상 부위와 방향, 혈흔, DNA 현장 사진,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국제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의 진정성과 연속성, 즉 처음 확보된 증거가 훼손 없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핵심이 된다. 결국 이 판결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더라도 무죄 판결 전의 미결 구금은 형법 제7조가 말하는 형의 집행이 아니므로 자동으로 형기에 넣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의 결론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두었다. 반대 의견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렇게 중요한 자유박탈을 단순한 양형사유로만 보는 것은 부족하므로 아예 형법 제7조를 유추 적용해 명시적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현행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장기간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인권 보호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앞으로는 법원이 외국 미결 구금 사실을 양형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입법으로 외국 미결 구금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가의 형벌권도 지키면서 실제로 오래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기본권도 더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